45,000명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사연이 조금 있는데요. 돌싱남이거든요. 네, 이혼을 했는데 그때 애기가 이제 막 아빠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헤어지게 됐는데요. 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도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데 딱 1,000만 원짜리만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운 좋게 선릉역 역세권에 그 옥탑방에 전대를 해주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월세는 얼마예요? 부가세 관리비 포함 100만 원입니다. 선릉에서는 순수익으로만 월 이제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 되겠죠. 그만큼 경쟁자가 유입이 많이 되고요.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블루오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월 비즈니스센터 대표 안상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47 먹었습니다.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시장도 좀 많이 죽어 있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소소하게 사업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채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사무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는데 원래 네네.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원래는 9시 반까지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요. 외부 지금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갔다가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아, 대표님이셔서 주 업무는 좀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저는 영업 쪽과 마케팅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10년 전부터는 공유 오피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해서 소호 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주하지 않고도 가끔 나오셔가지고 사무실 쓰시면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저희 뭐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건물이 좀 많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려면 내 건물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한 100평 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부동산 전대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저는 임대를 해서 그걸 다시 재임대를 하는 전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도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또 재임대를 하면서 제3의 이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임대를 받고 나서 재임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전대를 주는 게 월세보다는 많이 나와야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굴러갈 거잖아요. 월세보다는 10배 이상은 수익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간 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빌려서 여러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이상 네네. 이렇게 받았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가 사무실 온 거예요? 아, 예, 한월 비즈니스센터라고. 소호 사무실이라고 써있네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갖고 싶긴 하지만 부동산 불경기가 조금 줄어들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 건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한월 빌딩인데 대표님께 아니에요? 아, 저희 아버지 건물. 아버지 건물. 예, 건물이고요. 금수저시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한월 빌딩에 한월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장명하는 데는 고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빌딩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빌딩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네네. 아버지한테도 월세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3개월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지금은 다른 층수에서 내는 월세에 비해 1.5배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예, 예.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항상 열심히 하라고만 채찍질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2019년 6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거네요. 5년 또 3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평수로 한 100평 정도. 5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저기 방 하나 요거 하나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 4개를 터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녹십차라고 해가지고 제약회사 출신이고요. 3년 하다가 이제 보험회사 ING 생명에 있었다가요. 그 뒤로는 쭉 제 사업을 했는데 신라면이나 맥심 커피나 이런 것들을 싸게 사서 전국 이제 슈퍼나 도매상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직원분께서 몇 분 계신 거예요? 여기 방에는 8분이 계시고 뭐 여기도 계신데 이제 여기 방에 2명, 또 지방에 뭐 지방이요?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에 또 저희 직원분이 계십니다. 지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가 다른 데도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각 도별로 뭐 제주도,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강원도 뭐 도별로는 하나씩은 있고요.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한 30군데, 도합 한 50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요? 20평짜리도 있고 뭐 30평짜리도 있고 60평짜리도 있고. 시작하신 지 5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5년 만에 이런 사무실을 50개를. 좀 운도 많이 따랐고, 제가 2019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에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했을 때, 학원도 그때 막 집합 금지를 당하니까 과외 선생님이라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내셔야 돼서 좀 저희를 많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 월세 내기 힘드신 분들, 싼 값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아졌나 보네요. 팬데믹 처음에는 누구나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희 공유 오피스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졌고요. 공용 공간에서 뭐 컴퓨터도 쓰실 수 있고 OA 기계도 쓰실 수 있고, 회의실에서 이제 미팅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반 고객은 이제 월 2만 원 정도 사업자를 내드리고,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많이 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월 9,900원에 쓰실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한 7번 정도 망하고 지금 7.8기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업이 망하고 나서 집에서만 있다가 진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안 떠오르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좀 허송 생활을 하고 막연하게 유튜브 하고 싶다 뭐 이 정도 생각밖에는 못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여기 4층에 공실이 나더라고요. 방이 한 7, 8개는 있었거든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비유를 하면요, 홀 갖고만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상주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 장사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우연치 않게 배달 주문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비상주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탄력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월세가 어느 정도 드리고 계신 거예요? 부가세 포함 770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00씩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770 이상 전대를 가져다 줘야 수익이 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3,000분 정도가 누적이고, 반 이상은 현재 이용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0명 넘게요? 네네네. 사무실 아까 1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평에 네네. 그 1000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공유라서 24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에 와서 일하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도 뭐 본인이 능력이 좋으면 뭐 10,000명도 회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면서 어디 딱 한 곳에 묶여가지고 직장이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프리랜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뭐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는 지금 정치인도 대통령도 막지는 못하는 것처럼 지금 1인 기업이 많아지고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공유 오피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장 주소를 갖고 와야 돼요.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그걸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우편물 많이 오는 날에는 사진 찍어서 연락을 드리면서, 우편물 안에 중요한 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편물 관리는 저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업자 등록을 사실 여기로 내면 우편물도 여기로 올 텐데 네. 모바일로 받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좀 새롭네요. 트렌드 자체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서비스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건물주신.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해갖고 네. 뭐 따먹기도 하고 네. 조금 벌면 술도 먹고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해준 거야. 한 7번 정도 사업을 여러 번. 그때마다 다 내가 해줬지. 이렇게 좋은 아버님. 근데 요새는 이제 빌려주지. 요새는 이제 많이 받아야지. 넣어준 돈이 있으니까. 그쵸.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지금 잘 되는 거 보시면 기분 어떠세요? 지금 잘 되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몰라 언제 또 따먹어. 아버님께서 술 얘기를 좀 하시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되면 좀 맺고 끊지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연이 조금 있는데요. 돌싱남이거든요. 네, 이혼을 했는데 그때 아기가 이제 막
아빠? 아빠?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헤어지게 됐는데요. 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애를 안 보고 사니까 애를 못 보는 그 슬픔에 좀 술에 더 의지를 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도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3살 때 아빠? 막 이렇게 할 때 헤어지고 7년 반 만에 이 사업 시작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저 닮아서 키가 큰데 지금은 저만해졌어요. 지금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전국에 50개가량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3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이요? 네네. 그럼 연매출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순수익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순수익은 5분의 1? 20% 정도. 네네,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원래는 진짜 50%도 더 넘게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저희는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직원 보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은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전국에 50개 깔려있는 지점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5만 편 누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 유지해 주시는 걸로 저는 지금 2만 파악하고 5천 명 있습니다.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2만 5천 명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 중에서 이제 30개 정도는 저에게 직영점이 되고, 20군데는 이제 체인점이 되는데, 그럼 뭐 직영점 이용 고객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 15,000명 정도? 네. 와. 창업을 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는 제가 직접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천 정도는 평당 150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인테리어도 참가하시고 한 거예요? 네, 석고보드 여기 처음 들어올 때 한 2, 3천 장 들어왔는데 같이 나르고 철거도 제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필이면 무더운 여름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 이런 사무실을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라든지 고정 지출, 그러니까 월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점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갔는데 가장 큰 효율을 봤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네, 예리하십니다. 그런 지점이 운 좋게 두 번째에 그런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비상주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저는 영등포에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군데만 더 있었으면 2배의 효율이 날 것 같다. 아버지께 투자를 요청을 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미쳤냐고. 내가 이거 투자하는데 얼마나 들었는데 뭘 또 해달라고 하나라도 잘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상주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비상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랬는데 야, 공사비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딱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아버지께서는 또 여기에 네. 들어간 것처럼 뭐 한 1억 5천, 2억 막 이렇게 들어갈 줄 아셨던 거네요. 놀라신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데 딱 1,000만 원짜리만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운 좋게 선릉역 역세권에 그 옥탑방에 전대를 해주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강남에서 전대해주는 데 없어요 라고 부동산 업자가 얘기해주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강남 주소 쓰고 싶은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근데 월세는 부담스럽고 네네. 해서 소사무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월세는 얼마예요? 부가세 관리비 포함 100만 원입니다. 선릉에서는 순수익으로만 월 이제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 되겠죠. 이제 내년 1월이면 만 5년이 되니까 5년이나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요? 네. 거기가 저희가 사업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돼준 고마운 곳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적어도 몇 평 이상은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한 30평 정도 이상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골에 30평 정도 되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건물이 2종 근생이냐 1종이냐 업무시설이냐 뭐 공장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본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건물 용도라든지 사용 환경은 어떤지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참 긴장 많이 했는데 PD님께서 술술 얘기해 주셔서 편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는 거를 네네. 오늘 진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사업의 전망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시장은 더 커져 나갈 거고요. 근데 그만큼 경쟁자가 유입이 많이 되고요. 네. 정말 더 서비스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남이 하니까 이게 쉬워 보여서
해서 꼭 돈만 벌고 싶다는 식으로 들어오시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있을 그런 블루오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시다면? 저도 저희 직원들 데리고 사옥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비상주도 하고 R&D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건물주가 한번 돼보는 걸로 저희 뭐 포부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목표 하신 거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